네, 반갑습니다. 떠먹에서 뱃떠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간주공급 서브노트로 이번에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적 공급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다 간주 공급은 뭐 빼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것만 뭐라고 했어요? 공급이 재준 이유가? 맞아요.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였습니다. 그죠? 요거 빼고는 다 과거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됐어요? 그러면 추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업무용에 쓰려고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그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 요걸 쓰면 회사에서 써야지, 사용해야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매출세액으로 언젠가 이게 반영이 되겠죠. 이걸 파는 건 아니지만 이걸 씀으로 인해서 그 투자한 것도 매입세 공제 해준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랬어.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임직원이 개인으로 쓴 거야. 회사에 쓴 게 아니고 개인으로 쓴 거죠. 여러분, 개인이 샀어. 사면 매입세 공제 돼야 한대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죠. 최종 소비자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우고 봅시다. 그래서 요게 비일비재죠. 업무 지금 요거는 실무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추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에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기초 강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얘 왜 간중고 아닌 거 볼게요. 사업에 착용하는 작업복. 여러분 이게 뭐야? 회사에서 산 거지. 누가 회사 작업복을 입고 싶겠어? 그걸 개인적으로 썼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간중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좋은 거죠.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 관련 제공도 간접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3번이 요게 중요하죠. 요번에 요거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번 요거 3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각 항마다입니다. 그래서 가항, 나항, 다항마다 1인당입니다. 한 사람당 연간이에요. 1년이에요. 1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초과하면 뭐를 보겠대요? 10만 원 초과액을 제한 공급으로 보겠대요. 첫 번째, 경조사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샀어. 우리 회사가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조사 관련돼서 10만 원이 안 돼. 연간 10만 원이야. 그러면 그건 괜찮아. 10만 원이 넘었어. 그럼 초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15만 원짜리를 줬어. 그럼 5만 원 어떻게 돼? 5만 원 간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관련된 줄 수도 있죠? 그것도 각각마다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게 다항이 새로 생겼죠. 이게 원래 나항이랑 합쳐져 있었거든. 작년까지. 창립 기념일 생일을 따로 떼줬어요. 그래서 그럼 뭐야? 각각 10만 원이야. 각각. 지우고 각각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그럼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사업성 증여 봅시다. 사업성 증여는 접대예요, 접대. 접대여서 예를 들어서 업무용을 샀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 쓴 게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 예를 들어서 거래처 대표님한테 뿌렸어. 대표님들한테. 이제 실무에서 저희 나오는 사례 빈번한 게 뭐 몇 번 봤어요. 제가 핸드폰을 우리 회사로 샀어. 뭐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 이번에 잘 나왔더라. S25 울트라를 샀어. 근데 샀으면은 우리 법인의 폰으로 쓰는 거면은 매입세 공제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자마자 어떻게 한 거야? 사서 불특정 다수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접대의 목적으로 뿌린 거죠. 그럼 이거는 접대 목적으로 뿌린 거기 때문에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매출세액에 창출하는 투자가 아니죠?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거를 매입세 공제에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봅시다. 간접으로 볼 필요가 없대요. 광고 선전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견본품, 여러분 이제 뭐 견본품 같은 거 미리 써보세요 하는 것들 있죠? 간접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부수제와 주된제와 공급이 포함되는 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제 예를 들어보면 혼수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뭐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짜리 막 딸려서 준다고. 그것도 사실은 원래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증여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특별 재난지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럼 특별 재난지원을 선포해서 무상으로 공급한 거, 요것도 접대로 볼 수 있지만 접대 안 보겠다는 겁니다. 5번 자가 적립 마일리지는 전부 결제받고 공급한, 요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마일리지 가서 공부할 거예요. 마일리지 가서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주공을 볼 필요, 여러분 간주공을 볼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매입세 공제 추징을 안 한다는 거죠. 좋은 거지 우리한테. 추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폐업시 잔존제한입니다. 폐업시 잔존제한은 실무에서도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를 도소매하는 곳이에요. 샀는데 망했어.
망한 거야. 망하면 공급해 팔아요, 못 팔아요? 매매가 안 되지. 매매가 안 되면 뭘 못 내? 그렇죠. 매출세액 내요, 못 내요? 매출세액 못 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매출세액을 못 받네? 미리 해줬는데? 팔 줄 알고 과세에 팔 줄 알고 과세에서 매출세액 낼 줄 알고 매입세 공제해 줬는데 매출세액을 안 내네? 왜? 폐업돼서. 그럼 어떻게 해? 추징시켜. 잔인하지. 그래서 폐업할 때 요것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세무서에서 요즘 잘 보고 있으니까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거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받았으면 안 됐기 때문에 추징시킵니다. 하지만 예외 간중공급을 안 볼 게는 이게 실질적 뭐냐면요. 실질적 폐업이 아니에요. 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폐업한 게 아니야. 실질적 폐업 X 이렇게 쓰세요. 폐업 X 보면 사업의 종류가 변경하거나 둘 이상 중 일부만 폐업했어. 그럼 일부 남아있는 거잖아. 개인사업자 2명이 공동사업자 전환해. 그럼 실제로 공동사업자 전환하면 폐업한 건 아니잖아. 그죠? 직매장 폐지해서 다른 사업장 이전해서 폐업한 거 아니죠. 실제로. 폐업이 현재 수입신고되지 않은 미토착. 요거는 실제로 아직 수입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예요. 폐업이 현재. 왜? 수입신고가 안 됐으면 이게 뒤에 가서 공급시 가서 보겠지만 수입신고 수리돼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야. 아직 매입세 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간중공급이 아닌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지금까지 다 보니까 매입세 과거에 취소한 걸 추징하는 거죠. 요게 과거에 매입세 공제 뭐 빼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빼고 이렇게만 쓸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만 씁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돼 있냐 표현이 자기 생산 취득제라고 돼 있어. 뭐가 요거 자체가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세법상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제외다라는 건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입세 과거에 받은 거 과거 씁시다. 두 번째 사업의 포괄용도를 취득한 제어로서 사업 양도자. 사업 포괄용도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사업 전체를 파는 거예요. 그럼 양도자가 있죠. 양수자가 있죠.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그 양수자가 자기가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보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3번 수출에 해당한 영세율 적용받는 거 내구시효율적 요건 무슨 말인지 몰라. 뒤에 영세율 가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브노트랑 같이 바로 연결해서 올려드렸어요. 같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서브노트 페이지 제가 제목에 써드렸죠. 자,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봅시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랑 위외의 경우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 항상 깍두기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면 아니 간주 공급을 했으면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몇 퍼센트를 곱해야 돼? 10%를 곱해야 되죠. 그럼 뭐가 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내가 과세 표준을 만들었어. 그럼 100만 원 추징해야지. 왜? 100만 원을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요 지금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가 설명하잖아.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 드릴 건데 그때 가면 이 간주금이 또 가물가물해.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칙은 재화의 취득가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1,000만 원짜리를 사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00만 원으로 판매 세일팀에 넘겼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죠? 그걸 간주 공급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2천만 원에 외부에 판 거였죠? 요 1,000만 원이 취득가액이지. 취득가액 네모칸. 자, 취득가액 일정 가액을 더하는 게 취득가액 일정 내부 대체 가격 요 말만 알면 돼요. 우린 뭐 원가액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개별 소비세 주택 교통에 환경세 부과되는 경우에 요것도 포함한다. 말 문제로만 하면 돼. 판매 목적 타사업장 쉬워. 왜? 내부 대체니까.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안 어려워 이건. 근데 위외야. 그래서 면비 계사패라고 하는 면비판 계사패 중에서 면비 계사판 면세사업 비영업용 개인적 사업상층이요. 그리고 폐업시 잔존제한. 지금 우리 이거 다 한 거죠. 저번 시간까지. 삼각자산이랑 비삼각자산으로 나눠야 됩니다. 삼각이 뭔지는 알죠. 물론 요 세법 들으신 분들 중에서 회계 안 들으신 분들 거의 없겠지. 회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회계 특강부터 듣고 오신 게 좋아요. 당연히 세법은 회계를 안다는 전제합니다. 자, 비삼각자산. 삼각이 안 됐어. 그럼 시가야. 시가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취득가액 X.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느 시험에서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취득가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사실 취득가액이 더 논리적인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2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내가 얼마 매입세 공제 받았겠어? 과거에 2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 그럼 이 20만 원을 토해내게 하는 게 과거 매입세 공제 받은 거에 대한 추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200만 원 취득했으니까 200만 원이 와야 되잖아. 이게 취득가잖아. 그죠? 이 과세표준. 그래서 여기다 10% 곱하면 요게 20만 원으로 다시 토해내는 거죠. 이렇게. 요게 간주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이 아니고 시가야.
왜냐면 이게 써놓으세요. 제재 성격입니다. 제재. 무슨 말이야?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제대로 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 200만 원짜리가 지금 보니까 300만 원이야. 그럼 이 세법대로면 2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돼, 3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시가인 3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추징이면 취득가액이 돼야 돼. 하지만 시가로 해놓은 건 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아? 그러면 시가로 할게. 그래서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건 얼마야? 20만 원이지. 하지만 지금 추징당하는 건 30만 원이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아. 이거 알매도 불구하고 세법 만든 자가 야, 시가 높으면 시가로 하게 시가로 해버려. 그래서 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감가상각자산인데 감가상각자산은요. 요거 취득가액에 별표 치세요. 제가 이거 세무사 제가 지금 10년 차인데 처음에 1년 차 때 수습 세무사거든요. 수습 세무사 됐을 때 나 이거 틀렸었어. 그래서 가산세 막 물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세무법인에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실무에서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크게 나온다고. 취득가액에서 1만에서 감가율, 경과된 과세기간수, 요거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용한 기간만큼은 빼줌, 이렇게 쓰세요. 기간만큼 빼준다. 빼줌,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뒤에 가서. 요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진짜 부가세 실력이 높은 건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됐죠? 취득가액 시가고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은 해당 제한 가액이겠지. 우리 요거는 취득가액이에요. 요건 시가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 왜 시가냐고? 요건 아까 제재한다고 해서 더 제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법 국세청에서. 됐죠? 오케이. 요거는 제외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감가율은 5%, 25%인데 요거는 요거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어떻게 되냐? 과세 표준을 왜 구하지? 왜 구해? 여기다 10% 곱한 값에다가 여기 매출세를 내는 거죠? 요게 추징이잖아. 요게 추징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비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다가 10%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왜? 원래는 취득가액이 맞지. 맞지만 더 세금을 내게끔 제재하는 성격으로서 시가라고 이렇게 세법에 써져 있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 일부 면세점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여서 볕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